국토전략TV? 오늘은 통일 이후 한국의 국력이 G7 국가를 추월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 가지 요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통일 과정에서의 경제 통합, 사회 통합, 정치 안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국력은 G7 국가 수준 이상으로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북한의 인력, 자원, 지리적 위치 등을 활용하면 한국 경제는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유럽 및 아시아와의 무역 경로가 개선되고 한반도를 지나는 국제 물류 노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제조업을 강화하고 북한 지역 내의 철강, 화학,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은 한국의 GDP를 증가시키고 국제 경제 순위에서 상승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의 국력이 G7 국가들을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경제 통합, 사회 통합, 정치 안정 등 여러 요인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 후에도 국가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한다면 한국의 국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북한 지역 주민들의 신분 상승. 현재 북한 주민들은 중국 인민들에 비해 소득 수준이 월등하게 낮아서 마치 조선시대와 같이 큰 소득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 지방의 경우 2020년 기준 1인당 GDP는 각각 윤영성에서 약 9,600달러, 길림성에서 약 8,000달러, 흑룡강성에서 약 7,600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북한 지역 주민의 1인당 소득인 1,600달러를 한참 초월합니다. 북한 지역 주민의 1인당 GDP는 북한 GDP인 500억 달러를 2,500만 명으로 나눈 것으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소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중 양국 간 소득 격차 때문에 북한 지역 내에서는 마치 조선시대와 흡사하게 중국에 대한 부분적 사대주의, 중국 사회에 대한 동경의식 등이 있어 조선시대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중국 인민들에 비해 소득 수준이 월등하게 낮습니다. 북중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심각한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경제 체제의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북한은 계획경제 체제를 따르고 있어 시장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시장 경제를 도입하여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이 가중되어 외부와의 거래와 투자가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더뎌지며 국민의 소득 수준도 낮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소득 격차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사회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북중 양국 간 소득 격차와 불안정한 생활 조건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 중 일부가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성매매,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합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결혼 이주 문제입니다. 북중 양국 간 소득 격차 문제와 또 중국 농어촌 지역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는 문제가 사회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여성들이 중국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 이민은 대부분이 불법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북한 지역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보다 중국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차라리 인권이 침해되어도 중국으로 건너가 사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중 간 불법 교역 문제도 확산되고 있는데 이 교역 품목 중에는 교역이 금지된 물품이 양국 간 거래되며 중국 내 불법 노동으로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중 국경의 문제는 북한 지역 주민들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 지역의 경제는 현재 북중 국경에서 발생하는 불법 교역, 브로커, 송금액을 통한 교역을 통해 북중 국경의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자본의 흐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상 북중 국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북한 지역 전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북한 당국에서는 사실상 북중 교역이 정권의 자금줄이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통일이 당장 이루어지게 될 경우 북한 지역 주민들의 평균 국민소득은 통일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통일 직후의 한반도 1인당 국민소득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3,000에서 34,000달러입니다. 북한의 경우 1인당 GNI는 1,000달러 이하로 추정됩니다. 통일 직후에는 남한과 북한의 소득 격차가 크게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면서 점차 소득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통일 직후의 한반도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인구를 고려해야 하는데 남한의 인구는 약 5,100만 명, 북한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입니다. 통일 후 이 인구를 합치게 되면 전체 인구는 약 7,6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총 GNI를 합산한 후 전체 인구로 나누면 통일 직후의 1인당 국민소득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통일 직후의 한반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통일과 동시에 당장 2만 불대의 국민소득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의 2배에 해당합니다. 통일과 동시에 그리스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주민들이 폭발적인 소득 상승을 경험할 경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까지 소득 격차가 크고 가난한 상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통일 후 급격한 소득 상승으로 인해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그동안 중국 국민들에 비해 월등하게 못 살아온 북한 주민들의 자존감과 삶의 질이 폭발적으로 향상되고 통일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과 경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통일과 동시에 3만 불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을 보유하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장 1인당 소득 성장에 있어서 수치적인 하락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과 동시에 2만 불대의 국민소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의 국토자원, 기존의 인프라 등이 통일 이후의 가치를 인정받아 GDP로 환산되기 시작하게 될 경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신장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성장에 따라서 막대한 내수 시장이 생겨나고 생필품의 소비, 차량 구매 등이 일어나 한국은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북중 국경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려온 중국 동북삼성 지방이 오히려 압록강 너머를 부럽게 쳐다보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국민 개개인이 더 풍요로워진다. 이러한 통일 이슈는 북한 주민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통일 이후의 국가 상태에 대한 전망 중에는 통일한국에서 국민들 개개인이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이 이루어지면 남북한 경제가 협력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경제가 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 수준을 상승시키며 개개인의 풍요로움을 높일 것입니다. 즉, 일본과 같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굳이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수 시장을 통해서 경제가 윤택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더욱 발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 소상공인 도소매 비즈니스는 국토의 면적이 2배 이상 넓어지는 것만큼 사업의 규모가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일자리 창출이 확대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남북한 경제 협력과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시장의 확대와 다양한 직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의 삶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 및 인프라 개발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남북 통일 후에는 인프라 통합과 개선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 도로, 철도,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개발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물류 및 운송 분야 역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철도, 항공, 해운 등의 교통수단을 활용한 물류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분야의 일자리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또 농업, 축산 및 수산 분야의 일자리도 크게 증가합니다. 북한의 넓은 농경지, 축산 및 수산 인프라 확대를 통해 해당 분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축산, 수산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또 굴뚝 없는 산업,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도 증가하는데 통일한국에서는 남북 간의 관광 교류가 활성화되며 관광 산업의 성장이 이끌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호텔, 음식점, 여행사 등 관광 및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일자리도 증가하는데 국토의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교사, 연구원, 강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자리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 남한 지역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것이 거꾸로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 또 빈곤 문제가 한국 사회의 한 문제로 작용하는데 통일 이후에 고령층의 취업 기회도 통일한국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 예를 들어 농업, 서비스 분야, 공무원, 교육, 사무직, 운송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현재 북한 지역 주민들은 나이는 젊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남한 지역의 많은 고령자들은 한국 근대화 산업화 시기 쌓아온 산업 경영 노하우가 매우 풍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양쪽의 힘을 합치게 된다면 통일한국의 새로운 경제 대부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 현재도 수많은 젊은 층들의 수도권 지방 이주로 인해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2021년 KB국민은행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 지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6억 190만 원에 해당하는데 한국인 1인당 평균 연봉을 4,024만 원으로 봤을 때 15년 동안 세금도 내지 않으며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 완전한 내 집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통일한국이 이루어지면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남한의 현재 면적인 약 10만 210제곱킬로미터와 북한의 면적인 약 12만 540제곱킬로미터가 합쳐져 전체 면적은 약 22만 750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가장 주목받는 주택 공급 분야는 바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 이후 서울과 가까운 개성 및 해주 지방이 수도권 지역에 편입되면 다음과 같은 주택 공급 안정화 시나리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통일 이후 개성과 해주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이 지역에 새로운 주택 및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건설될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 북부지방의 발전 축이 파주와 김포 의정부 동두천에서 멈추어진 상황이지만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치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경기 남부지방이 크게 발전했듯이 개성 해주지방의 폭발적인 인구 성장이 예측됩니다. 특히 해주지방의 경우 북한에서 보기 드문 온대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특질이 나타나는 비교적 온화한 기후 특성상 많은 인구가 집중돼 살 수 있고 해안지역 특성상 환서의 경제권의 핵심 축선으로 발전이 예측됩니다. 또 이러한 도시들의 개발로 인해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되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의 교통망이 확장되어 서울과 개성 및 해주 지역 간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촉진되고 수도권 내 주택 수요의 분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의 수도권 북부지방의 주택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접경 지역의 특성상 인구 집중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 서울과 가까운 이들 양주, 동두천, 포천 등의 도시들의 경기 남부권의 위상에 맞는 폭발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양주시 신도시 지역의 국민주택평형 아파트 값은 2억에서 3억 원대에 해당하게 되는데 향후 통일 이후에는 더 많은 2, 3억대 주택 공급이 경기 북부지방에 풍부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일 후 한국의 국토 면적이 증가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원 확보. 통일 후 북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산림, 광물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통일 후 북한 지역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토 면적이 증가하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국내 인프라 확대와 경제 발전이 기대됩니다. 인구 이동. 통일 후 국토 면적이 증가하게 된다면 인구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인구 밀도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한국의 낙후돼가는 지방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외 경쟁력 강화. 국토 면적이 증가하면 한국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경제 자원과 새로운 시장이 생기면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문제들은 인공지능 AI는 한반도 통일은 큰 이익과 기회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도 동반된다고 언급합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 북한은 높은 수준의 경제적 난제와 심각한 빈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 후 북한의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면 통일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남북 간의 경제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평준화시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 직후 경제적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기구의 협력과 국제 민자 유치를 통해 통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 민간 자본의 유치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이를 위해 투자 환경 개선 및 유치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정치적 문제가 있습니다. 남북한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통일 후에는 두 지역 간의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 대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과거의 체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불만의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울지도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이 때문에 북한 지역 내 자체적인 민주주의적 제도, 자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연구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회격차 문제. 남북한의 사회문화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통일 후에도 서로 간의 이해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교육 및 보건 등의 사회 시스템과 인프라를 개선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신분 상승 등 사회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조선족 이민자, 탈북자의 사회정착의 사례를 살펴보면 됩니다. 조선족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한국과 조선족 사회 간에 어느 정도의 갈등 양상이 있으나 유럽이나 북미 지역의 이민 사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동화의 수준이 높게 평가됩니다. 심각한 사회 범죄율도 유럽이나 다른 서구 선진 사회와 비교해서는 그리 크게 수치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 역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 사회 문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과격하지 않고 온화하며 가족 중심주의 또 노인 공경 등 오랜 세월 전통적 가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으로도 해석됩니다. 또 군사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 후 북한의 대규모 군대와 무장 조직들의 해체와 통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도 미리 대비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북한은 기술적, 환경적, 법적 제한 등으로 인해 환경 보호와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 후에는 북한 지역의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북한은 사실상 스텝지대와 같은 사막경관이 전국토에서 나타납니다. 연료 부족 등의 현상으로 산하가 헐벗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통일과 즉시 자연림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식목 사업은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는 인류사적 그린혁명, 녹색혁명의 한 과정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는 현재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북한 지역에 녹색혁명이 일어나게 될 경우 세계사적으로 조명받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일 이후에 여러 AI가 살펴본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매우 구체적이고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그럼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월 990원, 990원으로 국토전략TV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세요. 단돈 990원으로 국토전략TV에 비공개된 고급 비디오들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